고통에서 자유롭기 힘든 인간의 삶에서 최상의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 바로 죽는 것이라는 답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가련한 하루살이여, 우연과 고난의 자식이여, 왜 하필이면 듣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가장 복될 일을 나에게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최상의 것은 그대가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이네.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네. 그러나 그대에게 차선의 것은 바로 죽는 것이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이는 실레노스입니다. 실레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디오니소스의 양육자이자 스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실레노스는 일반적으로 늙은 사티루스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스럽고 염세적인 말은 실레노스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실레노스가 왜 하필이면 듣지 않는 것이 그대에게 가장 복될 일을 나에게 말하라고 강요하는가 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인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다스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왕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실레노스에게 던진 인간에게 최상의 것이자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미다스 왕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프리기아 왕입니다. 이 신화에서 그는 길을 잃은 실레노스를 잘 대접한 것에 대한 선물로 디오니소스가 제시한 한 가지 소원 성취의 기회를 황금손에 써버린 어리석고 불행한 왕이기도 합니다. 실레노스의 염세적인 대답은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20대 후반에 집필한 비극의 탄생에서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철학소설로 우리에게 친숙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 초반부에서 실레노스의 입을 통해 미다스를 포함한 인간 존재를 가련한 하루살이, 우연과 고난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실레노스에게는 불멸의 존재인 신에 비해 가멸적인 인간의 삶이란 마치 하루살이 같습니다. 그 짧은 하루살이 같은 삶의 시간 또한 고통에서 자유롭기 힘든 인간의 삶에서 최상의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 무로 존재하는 것이며 이미 태어난 인간에게 차선의 것은 바로 죽는 것이라는 답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인간의 삶은 매우 비관적이며 염세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에 대한 이 비관적인 관점은 인간의 삶에 대한 니체 철학을 대변하는 사유일까요? 사실 니체 철학의 출발점 중에 하나는 삶은 고통이라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의 출발을 의지로 인한 염세적 세계관에서 시작하지만 그의 주저를 끝까지 읽어보면 염세적 세계관의 극복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체 또한 저 실레노스의 염세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와는 다른 세계관을 바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라는 독특한 예술의 탄생을 통해 포착하고 있습니다. 즉, 염세주의의 강함의 염세주의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강함의 염세주의는 허무주의와 데카당스로 묘사된 19세기 유럽의 치료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고대 그리스에서 만난 비극은 염세주의에 굴복하는 삶도 아니고 회피하는 삶도 아닌 삶의 고통을 직면하고 겪으면서도 굳세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법의 중심에 비극이라는 예술이 자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인문학부 철학전공 교수 김선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염세주의에 대한 니체의 철학실천적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니체는 망치의 철학자, 폭발물의 철학자, 신의 죽음을 선언한 철학자, 포스트 모더니즘의 3파 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염세주의와 춤을 추는 자로서, 즉 염세주의를 밀쳐내거나 염세주의에 복종하는 자 또는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염세적인 삶과 씨름하면서도 춤을 추는 자로서 니체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에 니체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니체의 이슈를 들여다볼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비극의 탄생을 관통하는 사유 중에 하나는 염세주의와의 대결입니다. 실레노스는 인간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란 죽음이라는 극단적 염세주의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는데요. 죽음이 최선인 염세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자면 삶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염세적인 실레노스 패러다임의 전복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비극이라는 예술을 통해서 포착해 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비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죽음을 오히려 최악의 것으로 역전시키는 것이지요. 그 역전의 현장이 바로 비극이라는 예술 활동입니다. 죽음, 결핍, 유한성, 가멸성과 같은 현 존재로서 인간의 조건은 생, 풍요, 무한성, 불멸성과 같은 신의 조건과 대립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 죽음이 필연적이듯이 삶 또한 필연적입니다. 죽음과 삶은 모두 인간 존재의 필연적 조건이지요. 니체의 비극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인간의 존재의 다양성에 대한 수직적 사고, 즉 하나가 다른 것들을 지배하는 사고가 아니라 수평적 사고, 즉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원에서 트라고, 아오이디아, 즉 염소의 노래로 알려진 트라괴디에, 즉 비극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극은 예술의 기원을 드러냅니다. 특히 모방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미메시스, 라틴어로 이미타티오입니다. 모방의 최초의 그리스적 의미는 내면적 실체의 표현입니다. 특히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사제가 행하는 숭배 행위, 즉 무용, 음악, 노래 등을 나타냅니다. 이는 예술의 기원이 미메시스와 연결되어 있고 이 모방은 다시 자신의 기원을 디오니소스적인 것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기원은 현 존재로서 인간의 삶에서 표출되는 소리이자 몸짓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와 몸짓이 세련화된 것이 노래와 춤입니다. 삶의 고난의 여정에서 그 고난을 몸짓과 소리로 표출함으로써 삶의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였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짐으로써 다양한 존재들 사이에 연대감과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악의 힘이자 춤의 힘이고 비극의 원형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식은 다양한 예술의 방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체는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충동으로서 아폴론적 충동과 디오니소스적 충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예술의 정체는 저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 유형에 의해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예술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니체의 예술은 단지 아폴론적인 예술과 디오니소스적 예술로만 부각되곤 했었죠. 이 둘이 공존하는 제3의 예술은 단지 둘의 평화로운 공존이라기보다는 긴장과 갈등도 품고 있는
여전히 그 근원에 있어서 동적인 예술입니다. 특히 과도하게 이성화되어가는 아폴론적 예술은 염세주의뿐만 아니라 허무주의와 데카당스의 출현이라는 서구 문화의 역기능을 초래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성의 비대화로 인한 고질적인 병리적 현상에 대한 치유제를 바로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탄생에서 찾고자 한 것이겠죠.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다면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공존은 과도하게 팽창하는 아폴론적 예술의 자제와 과도하게 축소된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염세주의적 삶에 대한 치유책으로 니체가 현대 사회에 요청한 것은 결핍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복권입니다.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위해 꼭 회복해야 될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비극의 기원으로서의 비극입니다. 배우들로 이루어진 비극이 아니라 합창단의 비극, 그것도 사티로스 합창단의 비극입니다. 사티로스 합창단은 인위적이고 가공된 언어와 말에 의해 지배되는 배우들로 이루어진 합창 이전에 존재했었던 자연 존재의 합창단입니다.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무대 없는 합창단이자 관중 없는 합창단입니다. 바로 삶의 주인공으로서 인간 자신이 코러스이자 배우이자 관객인 비극이 되겠죠. 단지 예술의 관객이자 소비자가 아니라 예술의 주체로서 삶입니다. 바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짓과 목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자 삶 자체가 단지 노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래와 춤이 되는 예술가가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인 것입니다. 니체는 이처럼 당대를 지배했던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삶의 병리적 현상을 진단하고 회복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 비극을 주목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당대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니체는 삶을 철학하는 철학 실천가이자 철학 치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처럼 지식, 정보 등과 같은 이성주의적 경향성, 아폴론적인 것이 과도해지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과잉된 것을 줄이고 결핍된 것을 보강하는 철학적 지혜와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고대 그리스 아티카 예술에서뿐만 아니라 21세기 디지털 시대에도 염세주의와 춤을 출 수 있는 유연하고 건강한 철학 실천력을 회복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에게 최상의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고 당당하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염세주의와 춤추는 철학 실천가 니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